안녕하십니까. 탑그레이드 이승표입니다. 일반 물리를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얘기는 이와 같이 6가지 주제로 얘기를 나눌 건데요. 일반 물리에서 배우는 내용, 일반 물리를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그 다음에 탑그레이드에서 준비되어 있는 일반 물리 강의 소개,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일반 물리를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하는 공부 학습법에 대한 것을 좀 같이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일반 물리가 이제 어렵기 때문에 내가 일반 물리를 해야 되는, 시작해야 되는 단계에서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 하는 것,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수강하면 좋겠다 하는 것들, 그런 얘기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일반 물리학에서 배우는 내용들인데요. 이건 뭐 일반 물리 책을 보면은 이제 목차에 쭉 나와 있는 것을 대략적으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역학, 크게 역학, 열물리, 그 다음에 전자기학, 광학, 현대물리 이렇게 해서 크게 5개 과목이 이제 어우러져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역학에서 다루는 것들은 영역으로 구분하면은 운동하고 힘, 힘과 운동에 관한 법칙들, 그 다음에 일이라는 것, 에너지라는 것, 그 다음에 운동의 형태 중에서 진동, 파동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상으로 나누자면은 그 입자, 점으로 볼 수 있는 점질량, 입자로 이제 간단하게 먼저 기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입자들이 모여 있으니까 입자계 일반적인 이론을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입자계의 특별한 예로서 그 모양이 단단한 강체, 고체, 강체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모양이 없고 흘러가는 유체에 대한 것, 그런 것들을 이제 역학 영역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열물리에서는 이제 연력학에 관한 거죠. 이상기체 연력학, 그 다음에 통계역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는 정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전자기학, 전기, 자기, 그 다음에 회로, 전류, 그리고 전자기 유도.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물리에서 다루는 전자기파까지는 다루는데 이것도 소개하는 정도로만 다루게 됩니다. 수학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 다음에 광학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물리에서 현대물리로 묶어져 있는 것들이 이제 상대성 이론, 그다음에 물질파, 이중성이죠. 그다음에 양자역학, 원자, 고체, 핵물리, 입자물리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익숙한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일단 다 들여다 보면은 이공계에서 배우게 되는, 이공계에서 다루는 그 전공 과목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다 일반 물리에 그 총망라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반 물리를 꼭 들어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전공 과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시험에서 일반 물리를 들어야 된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 어쨌건 일반 물리를 잘 공부해두면, 깊이 있게 공부하고 꼼꼼하게 공부를 해두면 그 이후로 더 심화되는 그런 그 공부하는 과목에서 일반 물리가 지식의 토대가 되게 해서 이제 다른 전공 과목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학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물리학에서는 이제 이러한 그 내용들을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일반 물리를 공부하려면 먼저 알아야 되는 과목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잠깐 이제 따져볼 건데요. 당연히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물리 1, 물리 2를 알아야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더 심화된 일반 물리 내용을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리라는 것이 그 물리 현상을 수학을 이용해서, 수학을 도구로서 기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물리량들을 정의하고 물리량들의 관계를 하나의 수학 공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되는 수학을 이해해야 되고 그 수학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학적인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 일반 물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배경 지식은 당연히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은 당연히 필요하죠.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함수에 관한 것, 2차 방정식에 관한 것, 연립 방정식 그런 것들은 잘 알아야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당장에 일반 물리를 공부하면서 이제 만나게 되는 수학이, 이러한 항목들은 이제 중고등학교 수학에도 포함이 되지만 따로 이제 끄집어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삼각 함수에 관해서 기본적인 것,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식에 관한 것까지 포함해서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수 로그 함수, 자연대수나 자연 로그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요렇게 그 수학에서 주로 많이 다루는, 그러니까 수학 강의를 통해서, 수학 공부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들, 그런 부분들은
혹시라도 준비가 미비한 그런 수강생의 경우에는 탑그레이드의 기초 수학이나 기본 수학, 이게 이제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해가지고 그 연계되는 수학 강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학 강의를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벡터가 물리에서 이제 벡터를 모르면 물리를 사실상 이해를 못하게 되는데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벡터에 대해서도 뭐 기본적인 그 성질들, 그 다음에 이제 분해하고 합하고 더하는 거, 기하학적인 방법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조금 더 수학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단위 벡터, 스칼라고 벡터곱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요. 근데 요 벡터에 관해서는 수학 강의를 통해서 벡터를 공부하려면 굉장히 콕 집어서 필요한 것만 수업을 듣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대로 된 벡터 수업을 들으려면 수학이 어려워지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처럼 조금 평범한 수학에서는 벡터 강의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벡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물리학 또는 기초 물리학, 그래서 벡터의 이제 기본적인 항목에 관해서는 기초 물리학 범위에서 다루게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단위 벡터다 조금 더 어려운 그런 벡터의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 물리 범위에서 강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벡터 관련된 내용은 물리 강의를 통해서 공부하면서 진행을 하면 되고요. 제일 이제 크리티컬하게 우리가 따져야 될 것이 뭐냐면 미분하고 적분이에요. 그래서 미분하고 적분이 적용이 돼야 되는 난이도의 일반 물리를 포함하자. 그건 이제 물리가 어려워져요. 그런데 미분하고 적분까지는 몰라도 풀 수 있는 난이도로 이제 물리를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초 물리 정도로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미분하고 적분을 몰라도 되는 범위가 되는데 일반 물리를 심도 있게 공부하겠다. 그럼 미분 적분은 꼭 알아야 되는 필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미분 적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시 탑그레이드의 기본 수학, 그러니까 이거는 고등학교 수학인데 후반부에 이제 미적 관계가 나와요. 그것을 이제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 더 미적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은 차라리 미적분학 강의를 통해서 연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물리를 공부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물리, 그 다음에 중학교 수학, 그 다음에 미분 적분을 다 알면은 일반 물리를 이제 시작할 준비가 됐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실제로 일반 물리를 공부하다 보면은 주제에 따라서 미분 적분보다 더 어려운 수학적인 개념들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자세하게는 안 하지만 일반 물리에서 다루는 영역 중에 조금 더 어려운 수학이 포함되는 것이 미분 방정식이라는 수학이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미분 방정식, 그 다음에 복소수, 행렬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 수 있는데 요 영역은 일반적인 범위에서의 일반 물리를 공부하겠다. 그러면 사실 몰라도 큰 무리는 없어요. 근데 일반 물리에서 난이도가 조금 더 심화된 내용으로 전공까지는 아니지만은 일반 물리에서 좀 어렵게 들어가 보자 했을 때는 이런 미분 방정식이나 복소수, 행렬 이런 개념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당장에 요 강의를 듣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이과 대학이나 아니면 물리 전공을 하겠다 하는 학생들은 이 수리물리 과목에서 이런 것들을 또 따로 모아서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수학 과목에서 아예 미방이나 복소수, 행렬, 선형대수 이런 것들을 공부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과 계열 있죠. 공과 계열은 공업수학에서 또 수리물리처럼 이런 개념들을 모아서 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물리를 듣기 위해서는 요 범위까지는 여러분들이 꼭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은 여기 범위까지는 접근하면 심화된 내용을 공부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일반 물리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꼭 필요한 것들이 뭐냐면 충분히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사실 일반 물리가 쉽진 않죠. 어렵다 얘기를 많이 하죠. 실제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해야겠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시간도 많이 걸리고 노력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꾸준하게 유지하려면 그 적극적인 마음, 즉 동기가 필요하죠. 동기가. 예. 그러니까 일반 물리 나는 일반 물리를 꼭 해야 된다. 왜? 대학교에서 좋은 학점을 받고 싶다. 아니면 어떤 자격 시험을 통과하고 싶다 하는 그런 그 자기만의 동기를 세우고 그 동기를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에 노력을 열심히 하면은 일반 물리 범위 안에서 다루는 그 여러 가지 물리 현상들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요 내용들은 이따가 다시 한번 언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탑그레이드에서 준비되어 있는 일반 물리학 강의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자, 일반 물리학이 이제 탑그레이드에서는 두 가지로 나눠서 강의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초 물리학이라는 것하고 일반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요 차이는 그 이제 기초 물리학에서 주로 이게 참고 교재로 사용했던 것은 칼리지 피직스, 서웨이의 칼리지 피직스가 되는데 그 원서 기준으로 칼리지라는 제목이 들어가면 이제 요 지금 소개하는 기초 물리학이랑 비슷한 난이도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 물리학, 그러니까 번역된 서적 중에서 일반 물리학이라고 나와 있는 책인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기초 물리학의 그 난이도를 갖는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원서 기준으로 칼리지가 들어가면 기초 물리학이고 그게 아니라 이제 유니버시티나 펀더멘탈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 일반 물리학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초 물리학은 그 일단 기초란 말이 들어갔지만 실제적으로는 일반 물리학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 물리학 전체 범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예, 일반 물리학도 당연히 일반 물리학 전체 범위를 다루게 되죠. 그래서 기초 물리학이라고 해서 일반 물리학보다 덜 배우는 게 있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 왜 굳이 기초하고 일반 물리로 나눠 두느냐? 그것은 이제 핵심적인 기준이 미적분이에요. 그러니까 미적분을 몰라도 풀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모든 일반 물리 전체 범위를 망라하는 거고 일반 물리학은 미적분을 잘 활용하자. 그래서 좀 더 어려운 문제들도 풀어보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일반 물리인데 수학적으로 조금 그 쉬운 모형이 쉬운 문제들이 기초 물리학에서 다루고 그걸 포함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난이도까지 일반 물리학에서 다룬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 물리학에 필요한 등장하는 수학은 아까 얘기했었죠. 삼각함수 중에서 기본적인 내용, 그 다음에 벡터에서 기본적인 내용, 이런 내용까지는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 물리학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내용에다가 추가로 더해지는 여러 가지 공식들, 삼각함수의 합성, 그 다음에 벡터에 대해서도 단위 벡터하고 수학적인 그 곱하기들까지 포함을 해서 수학이 조금 더 어려워지고 대신에 다룰 수 있는 문제 범위가 넓어지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기초 물리학은 누가 기초 물리학을 들어야 되느냐? 누가 일반 물리학을 들어야 되느냐?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동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는 기초 물리학까지만 들어도 된다. 상황이. 그렇다면 기초 물리학까지 해도 되고요. 기초 물리학을 들었지만 너 궁금하니까 더 하고 싶네? 그럼 일반 물리학을 공부하면 되죠. 근데 나는 일반 물리학까지 공부해야 된다. 요구되는 사항이 더 어려운 문제도 풀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일반 물리학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기초 물리가 됐건 일반 물리학이 됐건 이제 어쨌건 물리라는 것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물리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소개하는 요 얘기는 사실은 뭐 이 방법이 그 정답이다 그건 아니죠. 이게 학습법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여러분들 다 알죠. 왕도가 없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적어도 요 내용을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구나라고 동의가 된다면 이러한 측면에서 물리 공부를 계속 해 나간다 그러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을 가르쳐 주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만의 학습법을 개발해야 됩니다. 자, 처음 먼저 얘기할 내용은 그 물리학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물리학이라는 것은 물리 현상, 자연 현상, 물리 현상 그거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실험에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 보이지 않지만은 예측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럴 때 그런 자연현상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물리량이라는 것을 정의를 하죠. 뭐 물체가 움직인다, 위치를 정하고 물체가 움직였다, 변이, 위치의 변화를 정하고 그다음에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 속도, 가속도 그런 것들을 정하게 되죠. 그럴 때 그렇게 그런 것들을 정한 것을 물리량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물리량들 사이의 관계를 찾아내요. 그게 물리 법칙이 되겠죠. 그런데 그 물리 법칙을 말로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적인 도구를 이용해서 공식, 식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현상을 간단한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그 물리라는 것이 이러이러한 물리 현상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는 거 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나타내자. 이 수학으로 나타내는구나. 수학을 알아야 식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공식을 이제 다양한 경우에 적용을 해보는 거죠. 적용을 해보고 그 주어진 그 문제에서 알려진 값하고 모르는 값에서 미지의 물리량을 우리가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미지의 값을 찾는 방법이 또 이 수학으로 표현된 공식을 적용하기 때문에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1차 방정식이든 2차 방정식이든 또는 삼각 방정식이 됐건 여러 가지 형태의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방정식까지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할 준비는 다 됐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모르는 물리량을 구하자. 그러면 수학으로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물리적인 개념에 관한 얘기가 있고 그것을 표현하는 수학이 있고 표현하는 방정식이 있고 방정식을 풀어서 답을 구하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반 물리학에 여러분이 접하는 그런 모든 문제들이 이와 같이 물리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그거를 식으로 만들고 그 식을 풀어야 되고 그것이 이 구조가 눈에 보여야 돼요. 눈에 보이게 되면은 내가 문제를 풀으려고 시도했는데 안 풀렸어요. 그럼 난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모르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리 법칙을 모른다? 그럼 물리 법칙을 찾아서 공부해야 되죠. 근데 물리 법칙은 알겠어. 그래서 식은 다 세워놨어. 근데 안 풀려. 그죠? 그건 뭐예요? 방정식을 모르는 거죠. 방정식 푸는 방법을. 그러면 그 방정식 푸는 방법을 수학적으로 접근해서 공부를 해야겠죠. 이게 섞여버리면 짬뽕이 돼버리면 내가 모르는 걸 찾아서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그냥 모르겠네. 재미없네. 그렇게 돼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물리적인 상황, 수학적인 상황이 같이 있는 것을 구분해서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 연습하는 과정이 이제 물리적인 것을 체크하자, 개념 잡기 그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겠죠. 그래서 물리적인 개념을 물리 법칙을 잘 이해하고 적용하고 그렇게 하려면 일단 익숙해져야 돼요. 모든 학문이 익숙해지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익숙해지면 재미가 있고 이해가 되고 쉬워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물리에서 그럼 익숙해져야 될 대상이 뭐냐? 바로 물리량이겠죠. 일반 물리를 공부하다 보면은 매번 새로운 물리량을 정의를 해요. 그 정의, 그다음에 그런 물리량의 성질, 그리고 앞에서 배웠던 물리량들하고의 관계 그런 것들을 이제 쭉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량 자체, 그다음에 물리량들 사이의 법칙, 그죠? 물리 법칙, 그리고 걔네들 사이에 수학적으로 표시된 어떤 공식 이런 것들에 익숙해져야지 쉬워져요. 근데 익숙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죠? 외우는 거죠, 외우는 거. 예, 암기예요. 그래서 일반 물리도 암기가 필요한 겁니다. 일반 물리는 생각만 하면 되지 않나? 잘 유추해서 문제를 풀면 되지 않나? 그 과정의 도구로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암기가 동반돼야 됩니다. 그래서 잘 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외웠는데 그 외운 것을 써먹자 했을 때 항상 이제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 모든 물리 법칙은 이 범위가 있어요. 적용되는 범위. 그러니까 모든 물리 현상에 다 적용할 수 있는 물리 법칙은 없어요. 그 말은 그만큼은 자연현상이 복잡한데 복잡한 자연현상을 최대한 우리가 간단하게 하고 수학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모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듬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수학을 동원해서 표현할 수 있는 모형화된 문제들을 풀게 되는데 그
이 물리 법칙을 얘기할 때는 어느 범위에서 모형화를 시키고 거기에서 이런 물리 법칙이 성립한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 법칙이 적용이 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이 범위를 이해하지 못하면 물리 법칙을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예, 요 과정은 이 익숙하게 하는 요 암기하면서 동시에 물리 법칙이 적용이 되는 범위까지 시작, 그러니까 어떤 공식이나 법칙을 유도하거나 이끌어내는 그런 단계에서 시작 단계부터 꼼꼼하게 잘 체크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학적으로 정리돼서 나온 공식 있죠. 그 공식만 딱 봐도 그 공식이 말하는 물리량들의 관계를 풀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F 이퀄 ma다. 그럼 간단한 그 식에서 포함되어 있는 그 식이 말하는 물리 현상들 있죠. 물체, 질량을 가는 물체에 힘이 가해지면 가속도가 생긴다.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다 하는 것. 또는 움직이는 물체인데 그 물체가 속도가 바뀌고 있다. 가속도가 있네? 그러면 그 물체는 반드시 뭐다? ma만큼의 힘이 필요하다. 그런 식으로 하나의 공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식을 가지고 물리 얘기를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러한 개념 잡기가 사실은 그냥 그 이론만 열심히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죠. 자기 경험으로 이제 다양한 그 적용을 통해서 개념이 다시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을 적용하는 그 방법이 제일 우선적인 것이 문제 풀기죠. 문제 풀기. 그래서 쉬운 문제, 공식 암기한 걸 바로 적용해서 간단하게 답이 나오는 쉬운 문제로 시작해서 조건들이 많이 까다롭게 숨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풀어 헤쳐가지고 어떠한 법칙을 적용한다, 어떤 공식을 적용한다 하는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 어려운 문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다양하게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적용해보고 그 과정에서 개념이 다시 정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뭐 개념 잡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개념 적용하고, 그게 순서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론 공부하고 바로 문제 풀고 연습하면서 다시 이론 복습하고 하는 것들이 반복돼야 되는데요. 이 문제를 풀 때 이러한 측면들을 또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푼다 하는 것이 그 물리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그 상황을 수학적으로 표현해서 방정식을 만들죠. 그 다음에 해를 구하면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아까 설명했듯이 일단 물리적으로 어떤 상황이다, 방정식을 표현하자 하는 것까지가 이제 물리 내용을, 개념을 알아야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방정식으로부터 해를 구하자, 요건 수학적인 거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 여러분이 채워가면서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물리적인 상황을 수학적인 표현, 방정식으로 끄집어내는 그 과정에서 그 연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 이런 항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해보자. 말로 쭉 서술되어 있는 문제를 그림으로 표시해보자. 뭐 상자가 있다, 상자가 받는 힘, 또는 자동차가 지나간다,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 예, 그런 것들을 사실적으로 그릴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뭐 졸라맨처럼 간단하게 도식화해서 표현해도 되고. 그래서 일단 그 많이 연습장에다가 많이 그림으로 실제로 표시해 보면 물리적인 상황이 조금 더 시각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힘에 관해서는 자유물체 그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아예 물체를 하나의 점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만한 벽돌이 바닥에 놓여 있다. 이 벽돌이 받는 힘을 조사해 보자. 그럼 힘이 어디 작용하느냐,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한 점으로 보고 점에 중력이 있고 바닥에 떠받치는 수직항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점으로 표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건 그 문제, 말로 되어 있는 문제를 도식화해서 그림으로 간단하게 자꾸 바꿔서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당연한 거지만 수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미지수, 모르는 물리량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주어진 물리량하고 모르는 물리량을 구분해서 초점을 여기 맞춰야 되는 겁니다. 예, 이걸 구분하지 않고 막 식을 세워가지고 계산해 보면은 알고 있는 물리량을 막 찾고 있어요. 그러면 뺑뺑 돌죠. 그래서 계산이 복잡해지는 느낌이 들면 딱 중단하고 다시 한번 이게 그 멀리서 이게 숲을 보듯이 문제를 한번 봐야 돼요. 풀이 과정을 보고, 모르는 게 요걸 풀어야 되는구나, 요걸 찾아야 되는구나. 그게 이제 뚜렷해야 정확하게 해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근사, 이제 이것도 모형화랑 관계가 있는데 수학적인 조건이 포함되는 건데,
그 근사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고 나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눈에 보이는 어떤 그 비헤이비어 같은 것들을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니 그런 것들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과정들을 잘 그 문제 풀면서 연습을 하면 물리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물리는 이렇게 생각하기만 하면 된다 해서 답은 숫자에 소홀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어쨌거나 수학적인 방법으로 해를 구하는 거고 그 해를 표시하는 것은 일반적인 문자로 해를 구할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경우에 수치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 물리에서도 계산기나 컴퓨터를 이용해서 수치 계산까지 정확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계산을 해 나가는 과정은 되도록이면 문자로 표현하는 게 좋고요. 그래야 이제 그 물리량의 어떤 연관관계를 추적하기가 쉬워요. 숫자 대입해 버리면 그게 끝이에요. 숫자가 틀렸으면 이제 오류를 찾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문자로 표시하되 너무 문자만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굉장히 뭐 변수가 많다 그러면은 문자가 정리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간단하게 중간중간에 수식으로 좀 간단하게 바꿀 필요가 있지만 어쨌건 그 연역적인 측면에서 문자로 표현하는 것을 연습을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감해야 돼요. 예, 처음 딱 문제를 봤을 때 떠오르는 생각이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그걸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적용해서 풀어보고 그러면 대부분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잘못된 생각이 있을 수 있죠. 그거는 풀어봐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과감하게 먼저 해야 돼요.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식을 세울 때 적용하게 되는 법칙이나 공식의 범위 항상 검토해야 되고, 근데 한 가지 방법으로 답을 얻었다? 끝. 그게 아닙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답을 얻을 수가 있을 때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해를 구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이 푼 것을 활용할 수도 있어요.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남이 푼 것에 답을 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풀이 과정이죠. 그래서 남들은 이러이러한 생각으로 전개해 나갔구나. 그래서 생각을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솔루션 매뉴얼 같은 거를 공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풀이를 공부해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답을 구한 다음에 법칙을 해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식이나 결과가 나왔을 때 처음부터 문제의 처음부터 얘는 이래서 이러한 물리법칙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라는 것을 한번 줄거리를 다시 훑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전체적인 윤곽하고 개념이 다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어떤 하나의 표준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또는 물리 공부를 하면서 암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방법들을 이제 만들어 가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일반 물리를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물리 1, 고등학교 물리 2, 미적 이런 것들에 그 선행됐던 선수 과목들에 따라서 기초 물리학으로 가야 되는 수도 있고 일반 물리학으로 가야 되는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둘 다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본 겁니다. 요것도 이게 딱 맞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다 개인적인 역량, 환경에 주어진 환경에 또는 동기에 따라서 다 방법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이제 참고 사항으로 삼으면 될 건데 고등학교 때 물리 1, 2를 다 했어요. 그리고 미적분도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일반 물리학 시작하면 되죠. 때가 된 겁니다. 예,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물리 1까지만 하고 물리 2는 안 했어요. 이런 학교도 많아요. 근데 미적은 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럼 미적이 돼 있으면 일반 물리 가능해요. 하는데 그 물리 2에서 다루는 영역들은 개념이 조금 더 어려운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일반 물리에서 처음 접하게 되는데 조금 남들보다 물리 2를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못할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해요. 심지어 고등학교 때 물리 1도 안 했다. 고등학교 때 물리를 전혀 안 했다. 나는 오로지 미적은 잘한다. 그런 경우에도 수학적인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것은 일반 물리를 통해서 공부를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적을 잘 안다. 일반 물리를 시작하는 것을 권하는 거예요. 예. 근데 해보니까 아우 좀 어렵네. 그러면 낮춰야 되죠. 그죠? 그럴 때는 기초 물리 또는 더 이제 낮출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등학교 물리 1, 2는 다 했는데 미적을 안 했다.
그러면 사실상 일반 물리를 바로 시작하는 건 무리예요. 미적 때문에. 물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미적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선행을 한 다음에 미적을 하고 나서 일반 물리로 가든지 아니면 당장에 뭐 일반 물리 책을 폈더니 첫 페이지부터 미적으로 쫙 나간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 각 챕터마다 미적이 필요 없는 영역을 다루고 뒷부분에서 또 미적이 있는 필요한 영역들이 추가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 병행할 수도 있어요. 일반 물리를 시작을 하면서 그다음에 미적을 공부하면서 미적이 공부되면 그 빼놨던 그 영역으로 다시 와서 그 부분만 추가로 더 공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병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어진 환경에 맞춰서 미적을 다 공부하고 일반 물리 해도 된다. 그러면 제일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병행하면서 일반 물리를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물리에 대해서 물리원은 들었다. 근데 미적은 안 된다. 그럼 미적이 안 되면 일단 일반 물리는 당장 하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 미적을 공부해서 들어가거나 근데 그나마 물리도 고등학교 때 물리 1밖에 안 들었다. 그럼 물리 2 개념을 그 미적 없이 일반 물리에서 바로 물리 2 개념 들어가는 게 조금 어렵거든요. 예,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물리 2를 마저 안 들었다 했을 때는 기초 물리학을 먼저 하는 것을 권해요. 그래서 기초 물리학하고 근데 이제 기초 물리학에서 마무리해도 된다. 그런 경우가 사실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물리까지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순서를 기초 물리학하고 그다음에 일반 물리학을 추가로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고요. 이 일반 물리학을 하려면 반드시 미적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미적분하고 기초 물리학을 병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장 기초 물리학을 할 때는 미적분이 필요 없죠. 그죠? 몰라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에 집중할 수 있는데 일반 물리를 하려면 어차피 미적분이 필요하니까 병행해서 공부한 다음에 일반 물리로 들어가면 그럼 기초 물리학에서 일단 물리에 익숙해진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일반 물리학에서 물리가 조금 더 쉬워지는 거고요. 거기에 필요한 미적을 알기 때문에 기초 물리학에서 하지 않았던 범위까지 난이도를 확장해서 물리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기준으로 어디부터 시작할 거냐, 일반 물리냐, 기초 물리냐, 또는 병행이냐, 미적이 언제 필요하냐 하는 것들을 판단을 해봤고요. 근데 이제 막상 해보니까 일반 물리를 했더니 어렵다. 그럴 수 있어요. 어려운 사람 많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이건 조금 욕심을 낮춰서 기초 물리학부터 시작하는 것이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근데 기초 물리학도 해보니까 어렵다. 이럴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건 이제 물리에 대해서 워낙에 낯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판단을 하면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더 좀 정형화돼 가지고 더 친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고등학교 물리 참고서를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물리 참고서는 6차 교과 과정 기준으로 만들어진 참고서를 권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순서가 일반 물리랑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 일반 물리에 맞춰서 그 물리 참고서를 보는 건 좀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6차 교과 과정에 준해서 만들어진 참고서를 좀 옛날 참고서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공부를 해보면 요거를 한 1개월 정도 2개월 넘어가면 안 돼요. 1개월 정도를 압축해서 집중해서 공부를 하면 그 다음에 다시 기초 또는 미적, 일반 물리를 시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마지막 내용이 제일 어려운 건데요. 좀 알겠어요. 조금 알 것 같은데 전혀 모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문제가 안 풀릴까요? 그렇죠? 제일 골치 아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도 모르면 처음부터 그냥 닥친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알 것 같으니까 이걸 다 하기에는 부담되고 근데 해결되는 건 없고 그거거든요. 요거는 사실은 모르고 있다고 봐야 돼요. 물리를 모르고 있다가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시간적인 부담이 있다. 또 재미가 없다. 그거는 할 수 없죠. 그러면은 문제가 안 풀린다. 그러면 안 풀릴 때마다 문제가 막힐 때마다 몰라서 못 푸는 거니까 그 문제에 해당하는 내용을 가서 뒤적뒤적해서 찾아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모르고 있는 것을 확인해서 메꿔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모르냐 아는 것이 공부의 첫걸음이잖아요. 그죠? 그것을 문제가 안 풀린다. 그럼 문제를 풀면서 모르는 것들을 그때그때 찾아서 메꿔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매우 끈기 있게 포기하지 말고 잘 해나가야 됩니다. 자,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맞춰서 일반 물리냐 기초 물리냐 어떤 걸 먼저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거에 대한 판단에 도움이 되는 그런 자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강의를 누가 듣기를 원하느냐, 누가 들었을 때 도움이 되겠느냐 했을 때 뭐 여러분들 다 눈치채고 있을 건데요. 일단 일반 물리학은 대학교 1학년 자연과학 이과 계열, 그다음에 공과 계열, 의치 계열 이런 그 고등학교 때 이과로 졸업한 학생들이 진학하는 대학교 1학년의 교과 과정으로 다 포함이 되죠. 그죠? 필수 교과 과정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야심차게 공부를 해보자 하고 대학교 딱 들어갔을 때 부딪히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일반 물리입니다. 예. 그래서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은 일반 물리를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각 자기 전공으로 가서 자기 전공 지식을 쌓아 나갈 때 굉장히 탄탄한 토대를 구축하고 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각종 시험에 일반 물리에 관련된 지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시험들을 준비한다. 그럼 그 각 시험에 해당하는 난이도 범위에서 일반 물리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린 학생들이지만 중고등학교에 다니면서 물리 올림피아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난 이걸 도전하고 싶다. 그럼 이런 경우는 그 일반 물리를 아주 잘할 필요는 없지만 일반 물리에서 다루는 개념들을 슬쩍슬쩍 갖다가 써먹어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물리까지를 좀 더 잘 알고 싶다 그런 측면에서도 일반 물리를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예, 기초 물리 정도 같이 공부해도 되고 또 수학이 준비가 돼 있다 그러면 중고등학생도 일반 물리를 공부하는데 무리가 없어요.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영재학교 또는 과학고등학교 특수 목적 특목고들이죠. 예, 그래서 이런 학교에 다니는 재학생들은 당장 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일반 물리 강의를 진행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럴 땐 당장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과학고에서도 일반 물리 수준의 난이도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맞춰서 일반 물리 강의를 활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탑그레이드에서 준비된 일반 물리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물리를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더 심화된 공부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